예. 이번에 광주시장 후보로 열심히 선거에 임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가?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 그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뭐 강주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우 네. 높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발표된 어제 예. 여론조사 보니까요. 뭐 예. 강주에서 뭐 지지율이 좋은 건 저는 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이제 후보 자신이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다 하는 걸 먼저 꼽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낙후된 강주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뭐 매우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합적인 이유로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마을버스 613이라고 오마이TV에서 이렇게 차를 개조해서 예, 전국을 예. 좀 달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괜찮나요? 네. 저희가 네. 좀 자주 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오마이뉴스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정의로운 언론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이제 사회적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언론이 이제 편법이나 반칙을 부린다든지 또 특정 어떤 후보나 특정 그 세력에 치우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마이뉴스는 미래를 위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십시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를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만 얘기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후보님 공약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입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제일 가장 핵심 공약이 일자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고요. 그 이유는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네. 지금 강주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많은 시민들이 강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 8,100명이 떠났는데, 이 중에 한 66%가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이제 강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 인구 유출 문제, 네.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지표로 이제 했고요. 제가 좀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네. 충분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물론 이제 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보다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3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주의 주력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자, 그리고 금융, 광산업, 이런 산업들은 이제 산업 간에 융복합시키고 기술 개발을 해서 우선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건 이들 기업들이 강주를 떠나지 않도록 강주 공동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강주에서는 이제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전공대를 강주 전남에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이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드론이랄지 뭐 바이오 헬스 네.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낼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이걸 일자리와 연결시키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네.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다가 2,000개에 가까운 천혜의 섬을 가진 전남의 자연 환경을 결합시켜서 네. 이걸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브랜드화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해서 국제 관광도시로도 키우고 네. 강주 가야만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강주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떠나는 강주에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200만 강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특히 강주에서 이제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서 네. 이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도 뒷받침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예. 대표를 비롯해서 각 지역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예. 경제 어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예. 라고 주장하면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이런 경제 관련된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홍준표 대표의 새누리당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자유한국당. 얘기를 자유한국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예.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거나 이해 부족해서 오는 겁니다. 예.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시행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이 이제 국회에 가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또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걸 보고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효과가 발생되려면 네.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우리가 정책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러시 레그. 그래서 예. 이제 일자리 정책도 뭐 바로 이제 뭐 효과가 안 나타나서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까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더 혼잡하고 복잡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차가 쌩쌩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자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네. 과거 보수 정권 9년 동안 잘못했던 정책들의 나쁜 영향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지요. 예.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왜 더 빨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도 있다고 봐야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고속도로를 까는 예, 과정이다. 예. 틀과 체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틀과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다. 예, 예.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저희가 다른 야당 후보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냐. 예. 봐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뭐 재보선 통해서 한석이 생길까 말까.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한석도 없지 않았냐. 그래서 다른 당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 뭐 제일 좋은 것은 여기 강주에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과거에 민주당이 독점했을 때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예. 왜냐하면 경쟁만이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독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정부 여당인 네. 민주당이 강주에서 한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갑석 민주당 후보가 서구에서 나오는데 네네. 반드시 좀 당선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추미애 대표께 약속까지 받았어요. 네. 송갑석 후보가 당선시키면 되면 이제 그 예산은 그 예산결산위원회라고 네. 여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호남 목소리 예산결산위원회도 넣어주도록 부탁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서 시장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정책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 하는 것처럼 건건이 강주시의회에서 반대하고 네. 구청장들이 제 뜻과 다르게 막 하게 되면 효과가 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좀 국회의원이 한 석도 없으니까 이번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은 좀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대구, 경북, 경남 지역도 다녔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그 PK, TK 지역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또 이런 말하는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무슨 정당 후보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것보다는 네. 물론 이제 정당도 중요한 결정 기준의 하나지요. 음. 근데 과연 그 시장 후보나 구청장 후보가 광주나 그 구를 바꿀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과 혁신성이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미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아주 강한 질책을 하셨죠. 2년 전 20대 총선에서 8석인데 한 석도 주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치열한 당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는데 저와 같이 경선했던 5분들이 다 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내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46분들이 네. 제 지방분권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 단체장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은 이게 저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강주시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정당만 보고 독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물과 정책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봐야죠. 된다. 정당도 보고 네. 인물도 보고. 예. 다 봐야 된다. 지금 시민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실은 예년에 보면, 과거에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인물을 더 중시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저희 나경채 정의당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걸 꼭 여쭤봐달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좀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 토론회, 예.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에서 하는 그 토론회 거기만 나오시고 다른 토론회 잡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신다. 왜 안 나오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나가자는 주의예요. 오늘 저녁에 하는 중앙선관위 토론회도 나가고, 네네. 제가 지금 TV 연설이 4개가 잡혔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연설이 또 4개가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마이뉴스가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예. 매일매일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나 대담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당 민주당 후보가 강주에서 몇 명이 출마를 했냐면 94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 또 지지나 또 유세도 해주고 같이 돌아도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선거 일정이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사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별 언론사별로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정의로운 언론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만 예. 다 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합동으로 요구하면 제가 참석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토론을 못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예. 사람들은 안 보고 무조건 안 나온다. 이게 이렇게 하는 다른 거는? 당 후보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르니까 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면 제가 나갈 수 있죠. 근데 어디는 나오고 또 어디는 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관위가 하는 그 예. 합동 토론회.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 90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언론 오마이TV와 이용섭 후보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문자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목소리 차분히 좋네. 목소리가 차분하다. 제가 유세를 많이 예. 해가지고 좀. 예. 예. 예, 그리고 호남형 스타일이다. 멋지시다. 이런 댓글도 예. 올라와 있습니다. 칭찬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대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혹시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광역에서는 제가 제일 높더구만요. 예, 기대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중반 넘어서 종반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께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색다른 선거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보면 이때쯤 되면 율동팀도 있고 전화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전화 맞아요. 예. 막 하고 그리고 유세도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선거에서 이번에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동팀도 없고 전화 홍보팀도 없고 차량도 8대를 둘 수 있는데 딱 한 대만 했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선거 활동을 하는데 강주에는 지금 해결되지 못한 그 미결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랄지 안 그러면 뭐 도시철도 2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그 궁공항은 어떻게 이전할 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의 현장을 지금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20여 곳 이상을 예, 다녔고요. 이렇게 예. 해서 바로 시장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네. 준비된 시장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으로는 지금 강주 행복 1번가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 만들어진 지 한 20일 됐습니다만 지금 한 600건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예, 예. 이게 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들을 거기다 이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100일 안에 네. 해법을 이제 제시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그 선거운동원들이 그 스마트 경청 시민 경청단이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네. 이런 걸 판단해서 그 국민의 강주 행복 1번가에 넣으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이제 할 것이고요. 그래서 네. 어떤 시민과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네. 역사에 남는 성공한 시장,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시장 한번 되고 싶습니다.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카카오톡 메시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예. 것 같아요. 약간 좀 따끔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고리 유병무님께서 광주시정은 민주당만 당선되니까 시민에 대한 복지는 관심이 없고 시장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복지 잘하겠습니다. 제 기본 생각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일하게 되면 거기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예. 또 급여도 받기 때문에 이제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 기본 이제 철학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네. 맞춤형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댓글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스마트 유세단 그 예. 얘기 하셨잖아요. 스마트 경청 유세단. 네. 저도 이용섭 스마트 유세단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예. 역시 뭔가 다릅니다. 예. 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다 이게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예, 유세하는지, 예. 어떤 예. 스타일인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네. 광주와 이용석 후보님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예. 선풀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저희 오마이 TV 마을버스 613 타보시니까 그 불편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네, 저희가 어쨌든 저 오마이뉴스에서 최대한 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예. 해가지고 좀 꾸미긴 했는데 아직 많이 예. 부족합니다. 예.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을 듣기 위해서 예. 후보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그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사전투표예요. 지금 예. 전국의 후보들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니까 다 사전투표 독려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전투표 왜 중요합니까, 후보님? 이제 그 제가 존경하고 함께 오랫동안 모시고 일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정치, 올바른 선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나 투표에 무관심하게 되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3일 날은 우리가 바로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8일 날, 9일 날은 신분증만 있으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투표를 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하셔가지고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게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네.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강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고 그리고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 꼭 사전 투표를 해서 혹시 13일 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3일은 공휴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 투표하시고 저 이용섭도 사전 투표합니다.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시청자께서도 김복현님이 내일 어머님 모시고 사전 투표합니다. 예. 라는 말씀을 예. 주셨네요. 아, 예, 바로바로. 투표도 하시면서 예. 저까지 찍어주시면 금상첨화죠. 예, 예.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십니다. 예, 예. 인상적인데요. 자, 저희가 뭐 이 하루 종일 좀 또 하나하나 공약을 따져보고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예. 또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예. 오후 토론회 준비도 예. 하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혹시 제가 광주에 또 내려오게 되면 예. 저 이 차나 아니면은 또 다른 곳에서 예. 인터뷰나 또 정책 검증 예.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비방하거나 네거티브 선거 철저하게 배격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서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강주 시민들이 나는 강주 산다, 강주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계속 진행해야 돼가지고요. 멀리 못 나갑니다. 예, 예.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